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미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병역 자원 감소 대책으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오전 국방성 대변인에 담화를 내놓은 데 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내놨습니다.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을 자꾸 침범을 하면 이제 무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담화를 내놨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 성명이 나왔고요. 그때 성명에서는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한 9시쯤 돼서 김여정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거다, 뭐 연장선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다시 또 담화를 냈단 말이죠. 그때는 아마 위태로운 비행을 하게 될 거다, 미군 비행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상 뭐 이틀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뭐 만 하루 사이에 3번의 담화가 나왔는데 국방성 담화에 이어서 김여정이 2번에 걸쳐서 담화를 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여태껏 잠잠해 있던 것에 대해서 그 전에도 이제 이런 구역에 대해서 정찰이 사실상 그 정찰 비행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일환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좀 짚어봐야 될 게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과 영공의 개념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갑자기 이걸 문제 삼고 나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면 통상, 그러니까 우리가 영해라고 하면 접속 수역 면으로부터 12해리까지거든요. 그 영해라고 부르는데 영해로부터 다시 200해리, 그걸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자국이 경제의 우선권을 가지고 어업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해는 비행기들이 이제 상대방의 어떤 비행기든지 허락받지 않고 이제 들어오는 것은 금지가 돼 있지만, 예.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이든 바다든,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군용기든 민항기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도 그게 군함이든 또는 뭐 어선이든 일반 상용 선박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해 통항권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북한이 이걸 지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들고 나와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네들 침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어디서 이렇게 힌트를 얻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이제 사실상 남중국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잘 아시겠지만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구단선이라고 그래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90%를 자기네들 영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사실상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니 이게 우리 영해지 왜 너희 영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미군과 미군의 우방국들의 그 군용기와 함정들이 무해 통항권을 주장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을 하면서 그곳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끔씩 충돌 직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미군의 그런 군함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 군함이 등장한다든지, 또는 미국의 정찰기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중국의 전투기가 그 옆에 온다든지,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간다든지. 아마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이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행동을 좀 자기의 벤치마킹으로 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태껏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어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침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마 도발 명분을 쌓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 모종의 관계,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중 목적 하에 이런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정찰위성 발사 실패 등으로 인해서 네. 체면을 구겼고, 이로 인해서 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카드가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분위기 반전을 하긴 하는 이제 그런 예.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내세울 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토 정상회담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 문제가 다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 그런 다중적인 포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현재 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가 7월 27일에 열병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때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열병식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할 건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거를 보면 오늘은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지만 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더웠잖아요. 예. 오늘이 초복인데 어떻게 보면은 삼복 더위에 지금 열병식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북한 정권이 북한의 주민들이나 군인들을 정말 생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오로지 이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이런 이제 크나큰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월 27일 날 만일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뭐 대규모의 그런 열병식은 좀 곤란할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2월 8일 날 했던 건군절 75주년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등장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한국에서 UFS 훈련을 할 때 예. 할 때 그때 당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항 미사일, 화살 1형, 2형도 선보였고, 그 다음에 헤일이라고 하는 무인 수중 공격 잠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선보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 열병식에서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병식에 또 좀 보여주고 새로운 또 무기 체계가 만일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무기 체계도 선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담화에서 참 네. 의아했던 게 이 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쓴 게 처음 아닙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처음이고요. 이것이 이제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지난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정몽원 회장 20주기 추념식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이제 했는데 예. 방문 신청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언론에만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북한에서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북한에서 반응 보이는 게 조평통이 아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아니고 어디서 했느냐면 외무성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외무성에서 보일 반응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19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그렇게 했으면 이제 계속 조평통 같은 데서 이 대남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무성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제가 연합뉴스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일회성이고 단발성이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그걸 보면 북한이 지난 6월 15일, 16일 그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대남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또다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을 통일로 가는 특수 관계로 보지 않고 한 국가 대 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군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남측, 남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남조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대한민국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의 국가로서 한국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될 테고 이러한 도발에 맞서서 우리도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할 텐데 이 튼튼한 국방력의 핵심은 결국 병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람인데 근데 최근에 우리 군의 병력 부족 현상이 좀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여성 징병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병력 부족 상태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병력 부족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은 병력이 128만 명, 이제 우리 한국은 병력이 50만 명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물론 많이 차이가 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8 내지 10년 정도 복무를 하고 여성은 이제 6 내지 7년 정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무 기간이 육군을 중심으로 하면은 18개월 복무하잖아요. 물론 여성은 이제 지원에 의해서만 복무가 가능한 거고. 예. 18개월 복무를 하다 보면 50만 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간부 숫자를 빼면 대충 이제 우리 용사들의 숫자가 한 37만 명 더하기 빼기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그 인원을 1년에 얼마만큼 새로운 자원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남성이 25만 명 정도가 들어와야 25만 돼요. 명 정도요. 예. 그런데 올해 출생률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출생률이 대충 2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최 10년이 가지 않아서 18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18만 명이 모두 다 군에 간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핸디캐퍼가 있는 분들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못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인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 7월 10일 날 병무청하고 성우회하고 또 여당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국회회관에서 여기에 대한 뭐 아마 세미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들을 이제 해보니까 이게 뭐 여성 징집제 이 문제가 이제 많이 등장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의 그 병력 복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마 많이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요, 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던 것과는 다르게 반대한다는 입장이 더 많았거든요. 뭐 남녀 모두에게서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심지어 남성에게서 그 반대 비중이 더 높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얼미터에서 한 503명을 대상으로 해서 18세 이상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찬성,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 찬성한다는 비율이 한 36.3%, 반대하는 비율이 54.9%인데 반대하는 비율이 뭐 훨씬 높죠. 잘 모르겠다가 이제 한 17, 8%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 여성 징집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만 이제 그러면 여론조사가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그 전에도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조사 문항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남성만 징집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남녀 모두가 이게 징병의 대상이 돼서 찬성을 하느냐. 그런데 그때 47% 대 46%로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질문의 문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런 고려해 볼 만한 부분들이 그렇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역병의 좀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복무 기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역들은 뭐 옛날에는 36개월씩 뭐 근무를 했죠. 저희 형 같은 분들은 다 36개월씩 근무하고 24개월 근무하다가 또 21개월로 줄었다가 18개월로 줄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여든 야든 대통령 선거의 쟁점들이 되어 왔고 너도 나도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병력들 복무 기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왔거든요. 제가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지금 병력이 이런 상태로 18개월로 가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병력 줄이는 것을 좀 스탑을 하자. 24개월로 복귀시키자고 그랬어요. 18개월로 가고 있는 것을 24개월로 복귀시키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복귀는 안 되고 그러면 현 상태에서 줄이자. 현 상태에서 줄인 게 21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18개월로 다시 가버렸죠. 결과적으로 이제 18개월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병력은 1년에 25만 명이 필요한데 남자들 태어나는 거 올해 태어난 아이들 보면 20년 후에 몇 명이 될지 알잖아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17, 18명밖에 안 돼요. 10년, 20년 뒤에. 예. 그러니까 10년 뒤에요. 죄송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20년 뒤고요. 10년 전에 태어난 아이는 20살 나이로 따지면은 2032년 10년 후겠죠. 3년이 되는데 예. 그때 되면 인원이 17,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슨 뭐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게 임박해서는 이 문제가 아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병력제도 방안에 대해서 TF가 구성이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여야 정당 위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제 향후에 10년 후에 오게 될 병력 절벽에 정말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병력 부족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초급 간부 부족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하죠. 예. 사실상 초급 간부 같은 경우는 우리 ROTC 출신들이 통상 한 70%, 8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지원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학사장교들도 있는데 학사장교들 비율도 반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비율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병력들은 우리 용사들은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ROTC 같은 경우는 28개월을 근무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8개월도 거의 보면 10개월을 더 많이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 간부들에 대한 복무 여건 이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잘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수험진 일찍 서잖아요. 뭐 군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일에도 서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서야 되고요. GOP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 그런 것들이 뭐 평일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휴일에는 6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거기 지금 초급 간부들한테 주는 것은 1만 원에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과연 이게 이제 초급 간부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데다가 게다가 지금 병사들 봉급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저도 초급 간부로 복무를 했었는데 네네. 약간 그 월급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장관께서 올 초에 여기에 간부들 이제 국방부로 불러 모아서도 같이 토의도 하고 또 부사관 학교 가서 토의도 하고 또 함정을 찾아가서 잠수정 있는 데서 거기 있는 병사들하고 용사들하고도 토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경부하고도 좀 예산을 협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그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이게 국방부 장관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경부를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성원과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력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